진주시와 산청군이 두 지역 기업들과 구직자들이 참가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인 구직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는데 올해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지자체의 교류 협력이 주목됩니다. 외성 이미지에 가려진 사천 선진위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진위성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서인데 외성 이전 이 지역에 자리 잡았던 고려 통양창성과 신라 토성에 대한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형 병원마저 필수 진료 과목 전공이나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지역 의료기관마다 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인력이 왜 지역을 등지는지,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진주에서 열리고 있는 국화 전시회 참관기부터 가을 정취를 품은 산청 동의보감촌 추천글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서부 경남 SNS 소식 살펴봅니다.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진주 북 페스티벌이 진주 초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찾아가는 출판사 등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산청 상생상품권을 발행하고 교란식물 퇴치에 공동으로 나서는 등 올해 들어 진주시와 산청군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두 시군이 또 한 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지역 기업들이 참가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 건데 구인업체와 구직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현장을 조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는 겁니다. 취업을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해봤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따서 취업을 꼭 성공할 거예요. 한편에선 구직자와 기업 사이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관계자와 구직자가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 일자리는 어떤 쪽을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서비스직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면접이나 채용 설명을 하는 곳들은 진주와 산청에 있는 기업입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총 47개 기업이 참여해 180여 명 채용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스케줄 잡는 거나 뭐 이런 번거로운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정년 퇴직자까지 박람회에 참여한 인원도 또 저마다의 목적도 다양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식품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연하게 산청 일자리 박람회 와 보니까 식품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문의를 했어요.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는 각종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력서에 넣을 사진을 찍어주기도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메이크업을 진행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알선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기업과 구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겁니다. 진주 산청과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진주와 산청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일자리 박람회. 가까운 지역 간 인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24일까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일반형과 복지, 특화형 등 3개 분야에 총 161명을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진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와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천시가 제2회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거북선 마을 해안공원에서 시작해 금문해안교로 향하는 2km 구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600여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에서 의료 인력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3만 명 정도 늘었지만 경남 지역은 2천 명도 채 늘지 않았습니다. 대형 병원들도 필수 진료 과목 전공이나 전문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그 현황과 이유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증가한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매년 약 3,000명씩 3만 1,000여 명이 늘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19,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경남 지역은 어떨까요? 10년 동안 1,500여 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국 증가량의 4%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나마 부산과 대구가 경남과 비슷한 정도고 나머지 지역은 1,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인지 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주요 병원 가운데 하나인 경상국립대병원을 찾았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전체 병상이 800개가 넘는 지역에 몇 안 되는 대형 병원입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환자가 80만 명에 이르지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청소년과처럼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되는 진료 과목은 전공이나 전문의 구하기도 막막합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정주 여건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은 특히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경남 지역 전문의는 인구 10만 명당 150명. 인근 지역인 부산과 대구의 경우 둘 다 21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도 200명이 넘어갑니다. 전공의와 전문의 부족, 그리고 이탈 현상은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게 큰 부담입니다. 남은 의료 인력들에게 업무가 과중될 뿐더러 결국 부족한 정원을 채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이른바 촉탁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최근 전국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촉탁의 수요가 늘어나 필요 연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력 격차를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은 늘어난 의사 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남도도 이에 발맞춰 경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도가 요청한 대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경상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76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의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도 단위와 비교하더라도 의대 평균 정원은 126명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원되는 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반 정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늘어난 인력을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유도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방안과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지역 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가 선발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확립돼야 하겠습니다. 의대 졸업 후에는 수련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마련됨으로써 지역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인력 유출을 막고 건강한 지역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5억 4,600만 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역 내 첨단 양식 기자재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사능 오염수 피해를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10일 사천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촉구안은 뿔뿔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과한 촉구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목욕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 증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 21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동 지역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앱이 개발됐습니다. 실시간 품앗이 앱 하루 하동에서는 농가와 근로자가 구인 구직 정보를 올리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원데이 클래스 앱인 하하동동에서는 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열리는 강의나 공방 수업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앱 개발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하동군과 주식회사 인디언즈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됐습니다. 화려한 가을의 색과 멋을 담은 국화들로 장식된 곳. 지난 10월 25일부터 진주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진주 국화작품 전시회의 모습인데요. 지역 커뮤니티에는 국화 전시회에 방문했다며 여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번 전시회를 못 보고 놓치게 돼서 아쉬웠는데 12일까지로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어 뒤늦게 다녀왔다고 알렸는데요.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나도 갈 시간이 없었는데 주말에 찾아가야겠다. 저번 갔을 때보다 꽃이 더 화려하게 핀 것 같다며 재방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진주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지방방위대 유튜브에 충주시 영상이 떴다며 영상 링크를 올리고 다시 봐도 너무 재밌다며 감상평을 남겼는데요. 서경방송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쇼 청년지켜 지방방위대 가운데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 편을 보고 작성한 글입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니 바로 보러 가야겠다. 지방에 정말 필요한 강연인 것 같다며 여러 반응을 올렸습니다. 지방방위대 유튜브 계정에는 김선태 주무관 편을 비롯해 다양한 영상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의글입니다. 대구에서 가족이 방문하는데 진주 지역의 관광 명소는 다 가봤다는 글쓴이. 본인 생각에는 산청 엑스포에 가면 어르신이 좋아할 것 같다며 가족과 아이와 함께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글입니다. 문의글을 본 한 누리꾼은 산청 엑스포는 이미 끝났다며 동의보감촌을 말하는 거냐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어 엑스포가 끝나서 조용하고 입장료도 없어 오히려 지금 가면 좋다며 무릉교와 귀감석, 황금 거북이를 보고 오라는 추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상엽입니다. 전자책과 북콘서트 등 과거와 비교해 독서 방법, 관련 문화도 다양해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독서 습관을 가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
사람에 따라선 독서량을 늘리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책 읽기의 중요성, 필요성은 잘 알지만 습관으로 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 부족과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책은 우리 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1인당 평균 독서량은 4.5권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일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진주 초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북 페스티벌의 주제는 책과 함께 논의는 마음 테라피입니다. 갈수록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울림을 주는 것은 책인 것 같습니다. 문화 공연과 작가 초청회 그리고 체험 행사들을 통해서 책과 함께 논이며 행사장엔 원화 감상, 책 나눔, 말놀이 체험 등이 가능한 총 2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는데 특히 그림책에 들어갈 원화를 직접 색칠해보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 이동식 도서관에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방해 금지 모드 해놓고 이렇게 독서 시간을 그냥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자기가 이제 그 페이지 장면을 기억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책을 항상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되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밖에도 동네의 작은 도서관 위치를 알 수 있는 도서관 안내소와 작가와의 만남, 찾아가는 출판사 등도 함께 운영됩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진주 북 페스티벌은 11일까지 열립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 텃밭 협동조합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김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주 텃밭 소비자 조합원들은 10일 진주 텃밭 금산점에서 김밥을 만들고 생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완성된 김밥은 총 100줄이며 진주 텃밭 협동조합 초전점과 진양호점 등으로 배달된 후 농업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함양군이 함양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내용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11일 오후 2시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60령 터널 인근에서 화물차끼리 추돌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무주 방면으로 향하던 5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25톤 차량을 추돌하면서 두 차량 모두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5톤 화물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가던 화물차에는 플라스틱 원료가 적재돼 있어 큰 불로 번졌습니다. 이 사고로 무주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5km가량 늘어서면서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부경남 대표 복권 명소인 선진리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지은 성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더 먼 과거부터 이어진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사천시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선진리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선진리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무성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선진리성은 사천만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수운교통과 내륙 방면 이동의 요충지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토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초 전국 12조창이 설치될 때에는 통양창이라는 조창이 설치되었고 이 조창을 방비하기 위한 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외성을 축조하고 8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하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598년 무술전투에서 자기네 조상들이 이긴 곳이라 하여 선진리성에 신사를 세우고 벚나무를 심었는데요. 일제는 자신들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고적 제81호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충무부 이순신 장군의 승천지라고 하여 타적 제50호로 지정했다가
선진위성이 외성이란 이유로 1998년 9월 경남도 문화재 자료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이뤄진 선진위성 공원화 사업을 위한 시굴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통영 창성의 흔적 찾기가 본격화되었고 토성 일부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최근 선진위성 종합정비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고려 초기에 들어선 통영 창성과 신라 말기 토성에 관한 연구와 복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연구와 복원이 일부 되어 있는 일본식 외성, 하천 외성과 통영 창성을 비교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 외성구역과 토성구역을 나누어 정비하고 전체를 역사공원으로 바꿔 지역 활성화 방안을 활용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토성이었던 선진위성의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면 국가 사적으로서의 옛 명성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천시는 임원 문화재 정비 사업을 진행해 선진위성의 사적 복원을 꾀할 예정인데요. 옛 통영창은 오늘날 서부 경남 일대와 남해, 거제, 고성, 통영 일원의 지역 조세와 물류 거점이었습니다. 좋은 기주로서의 통영장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통영장성의 복원으로 잊었던 역사와 액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선진위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주말에는 잠시 풀렸던 초겨울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한파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1도, 남해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3도 보이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도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4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공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